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건호입니다. 예, 오늘 데이터넷 TV에서 준비한 웨비나 관련해서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에서 준비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제조사와 많은 회사들이 주로 이제 와이어레스를 구축하기 위한, 모바일리티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성능 혹은 장비에 대한 이슈, 장비에 대한 표준들을 많이 설명을 하실 거고요. 저희는 플루크 네트워크스 케이블 인프라에 관련된 계측 회사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레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 와이어레스 장비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한 레이어 1 인프라, 케이블 인프라가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목은 와이어레스는 무선인가 유선인가? 이거 좀 너무 쉬운 질문이죠. 무선입니다, 무선. 당연히 무선이죠. 근데 무선은 과연 정말 100% 무선이냐? 무선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무조건 유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물론 브릿지나 이렇게 유선은 아닌 무선을 받아서 또 한번 무선을 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딘가에는 유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요즘에 고속 충전, 무선 충전 많이 쓰시죠? 고속 충전을 하더라도 무선으로 충전을 하더라도 이 충전기는 전원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듯이 와이어레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와이어드, 즉 유선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크게 네 가지 소주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와이어레스를 위한 와이어드 스탠다드, 즉 와이어레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유선 표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선이 정확한 표준을 만족하고 설치가 되어야 무선의 성능이 최고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스탠다드, 즉 표준을 제정하는 그 기관을 크게 보면 케이블 쪽은 전기통신공업협회라고 하는 TIA라는 미국 협회가 있고요. IEEE, 장비 쪽이기 때문에 많이들 접해 보셨죠? IEEE라고 하는 전자학회가 있습니다. 일단 와이어드 스탠다드는 TIA를 기준으로 한국은 모든 표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표준기구들 설명드린 대로 케이블링은 TIA, 네트워크의 장비 관련된 부분들은 IEEE가 있습니다. 자, 이 표준들이 둘이 좀 상응하거나 이렇게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TIA에서 말하는 케이블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카테고리 5E, 6A는 아세요. 근데 5E가 1기가를 지원하고 1기가 BPS입니다. 카테고리 6가 1기가 BPS를 지원하고 6A가 10Gbps를 지원하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면 5E를 쓰지 왜 비싼 6를 써? 어차피 1기가인데. 네, 케이블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케이블은 이 케이블의 5E는 1기가 BPS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놈은 아니에요. 어떻게 설계된 거냐면은 이 물리 인프라는 맥시멈 프리퀀시라 그래서 대역폭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대역폭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시면 프리퀀시가 100MHz, 250MHz 등등 종류가 많이 있죠. 5E는 100MHz까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애고 6는 250MHz, 6A는 500MHz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 도로에 달릴 자동차가 모닝이냐, 페라리냐, 혹은 포르쉐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포르쉐냐, 페라리냐의 엔진을 표준으로 만드는 곳은 바로 IEEE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EEE의 프로토콜 표준을 카테고리 5E, 즉 100MHz까지 지원되는 케이블에 올려서 1기가 속도를 낼 거냐, 10G 속도를 낼 거냐는 IEEE의 프로토콜들이 하는 겁니다. 1000 베이스 T, 1G 베이스 T, 10G 베이스 T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5E는 현재로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1기가를 지원한다고 이해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1기가를 지원하는데 1기가를 지원하는 이유는 1기가 1000 베이스 T가 62.5MHz까지 사용해서 1기가 BPS를 전송하기 때문에 5E를 써도 100MHz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송 속도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5E에 10G 베이스 T인 6A가 사용하는 10G 베이스 T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네, 당연히 지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MHz 이상을 사용하는 전송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것은 5E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H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AP의 와이어레스 쪽을 서포트하기에는 좀 사양들이 40Gbps, 25Gbps를 지원하는 케이블링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 제외하고요. 이 카테고리 5E, 6, 6A는 모두 100m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RJ45 플러그를 사용을 하고요. 간혹 인터넷에서 카테고리 7이라고 해서 막 선전을 해요. 패치 코드를 카테고리 7을 쓰면 더 빠르고 600MHz에 1GHz까지 대역폭을 보장합니다. 라고 하지만 카테고리 7의 진정한 표준은 RJ45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 RJ45. 보시면 RJ45와 다르게 이렇게 와이어들이 위아래로 8가닥들이 쪼개져 있어요. RJ45와 호환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1GHz까지의 큰 대역폭, 큰 주파수를 간섭 없이 전송하려면 이 8가닥들이 찢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단 노화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카테고리 7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이건 난 RJ45고 인터넷에서 패치 코드를 구매하려고 카테고리 7을 딱 검색을 했는데 종단점이 다 RJ45를 종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표준이 아니에요. 즉 그런 걸 비싸게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이 카테고리 6A나 6의 RJ45 플러그로 체결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돈을 아끼고도 동일한 성능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카퍼 케이블의 대역폭 프리퀀시는 보시면은 62.5MHz까지 사용하는 카테고리 5E 100MHz 이내에 있는 범위는 1000 베이스 T, 2.5 베이스 T, 2.5G 그리고 카테고리 6인 250MHz까지 사용해서 전송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5G 베이스 T도 있을 테고 10G 베이스 T가 일부 겹칩니다. 6A는 500MHz까지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10G 베이스 T는 400MHz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6A를 쓰면 당연히 10G 베이스 T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기가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5E를 채택된 게 아니라 5E가 100MHz까지는 무난하게 전송할 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1000 베이스 T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Gbps를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AP나 와이어레스 쪽에 관련된 장비들도 최근에 이제 와이어레스 속도가 워낙에 빨라져서 10G의 포트가 달린 장비들도 있고요. 혹은 NBAST, 새롭게 떠오르는 NBAST에 대한 포트가 달려서 나온 제품들이 많아졌죠. 과연 NBAST는 왜 나왔고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해하시기 편하게 2000년도에 연예인이죠. 브래드 피트가 제니퍼 애니스톤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카테고리 5E가 1000 베이스 T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평생 잘 살면 좋은데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렇지 못하죠. 이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더 자기 마음에 드는 혹은 좀 더 자기가 배우자가 살짝 좀 요건 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2014년에 와이어레스가 와이파이가 6.77Gbps 이상을 지원하는 스펙이 나옵니다. 그러면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유선 케이블이 10G 베이스 T가 필요했겠죠. 그러면 10G 베이스 T를 지원하기 위해 아까 설명드렸던 카테고리 6A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카테고리 6A는 가격도 비싸지만 포설도 힘들고 현장 작업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NBAST 얼라이언스라는 기구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2.5G 베이스 T와 5G 베이스 T라는 표준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IEEE는 아니에요. NBAST의 얼라이언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 케이블을 사용해서 2.5G 베이스 T와 5G 베이스 T를 사용할 수 있다. 5기가와 2.5기가를 지원합니다.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 기존 케이블 그냥 쓰세요. 단 에일리언 크로스톡이라는 건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건 에일리언 크로스톡이 무엇인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러한 좋은 표준이 나오니까 브래드 피트가 이제 또 눈이 뿅 했죠.
N베이스 T가 1000베이스 T와 비교를 하다가 카테고리 5E 그대로 쓸 수 있어? 그럼 N베이스 T로 갈아타야지 하면서 안젤리나 졸리와 결혼을 합니다. 1000베이스 T는 당연히 5E에서 지원을 했는데 N베이스 T란 놈이 5E 케이블을 지원하지만 2.5G를 지원을 하니까 케이블 그대로 쓰고 와이파이에 장비만 교체하면 되네. 그러면 많은 고객사분들, 많은 제조사들이 N베이스 T로 갈아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AP들은 대부분 포트가 N베이스 T를 지원하거나 조금 오래된 장비들은 10G 포트가 달렸거나 광 포트가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N베이스 T를 주로 사용하고 이제 확산이 되는 이유는 기존 케이블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 사실 와이파이 AP 설치를 하다 보면 장비 가격보다 케이블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N베이스 T로 많이들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 N베이스 T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일리언 크로스톡이라는 걸 분명히 테스트하라라고 명되어 있어요. 표준에.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와이어레스를 위한 와이어드의 에일리언 크로스톡. 에일리언 크로스톡은 반대로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익소지너스 크로스톡이라고 해서 외인성 누하라고도 합니다. 외인성, 밖에서 원인을 주는. 에일리언 뭔지 아시죠? 외계인이에요. 우리 지구에 잘 있는데 외계인이 침공하죠. 항상 영화를 보면 좋은 외계인은 본 적이 없어요. 에일리언이 외부에서 크로스톡, 즉 누하를 주는 겁니다. 누하는 이렇게 간섭 현상인 거예요. 자, 에일리언 크로스톡은 이렇게 주로 케이블을 묶다 보면 번들링을 하다 보면 이 번들링이 되면 그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케이블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는, 이게 이제 공식 용어로는 이제 방해자와 방해받는 케이블, 빅팀 디스터버스라고도 하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자체적으로 크로스톡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케이블들이 물리적으로 전파를 이제 계속 저에게 간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외인성 누하, 즉 에일리언 크로스톡인데, 이거는 번들링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생깁니다. 근데 TIA 표준에서는 번들링을 했을 때 제조사는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하여야 한다라는 표준 문구는 6A 케이블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제조사들이 이 테스트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카테고리 5E나 카테고리 6 케이블에 굳이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해서 생산할까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1, 2, 4, 5 페어가 1, 2, 7, 8 페어, 1, 2, 3, 6 페어,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바로 에일리언 크로스톡의 측정인데 16가지입니다. 케이블 2개가 연결됐을 때만. 그럼 케이블이 아까 보셨던 다발로 24개, 72개가 묶이면 어마어마한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래서 6나 5E는 제조사는 굳이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저희 케이블은 무조건 싼 거 쓰시죠. 싼 거. 예, 싼 거 쓰시면 무조건 테스트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외에 이제 유명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의 제조사들은 5E나 6도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한 후에 스펙시트에 만족한다라고 표시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N베이스 T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N베이스 T는 5E와 6로 2.5G, 5G 베이스 T를 지원을 하지만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설치하시고 에일리언 크로스톡 테스트를 하실 건가요? 안 하시죠. 몰라서, 어려워서, 까다롭고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한 제품을 그냥 쓰시면 돼요. 하지만 5E와 6에서 에일리언 크로스톡 테스트한 제품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N베이스 T를 지원하시려면 이러한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방지하기 위해선 6A 케이블 이상을 사용하라고 저희 케이블링 업계에서는 권장을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요 하나의 포트, 즉 하나의 뒤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죠. 이 케이블에 대한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 하려면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자, 인접한 이 모든 구간의 케이블들을 서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번들 개수가 12개의 케이블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링크가 3개에서 약 150개면 3 혹은 0.1 곱하기 n의 샘플 사이즈를 가집니다. 약 151개의 채널을 링크를 테스트하려면 33의 A는 알에 대해서 좀 복잡하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일리언 크로스톡은 저희 케이블 테스트하는 TIA의 현장 케이블 테스트 기준에서도 샘플링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다 하려면은 몇십 밤을 새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제조사에서 테스트가 완료된 케이블을 쓰시는 것을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방지하는 최고의 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와이어리스를 위한 와이어드 케이블의 테스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해야 하는지.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라는 것이 대부분의 AP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일단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채널 테스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채널 테스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치 패널과 아울렛 혹은 패치 패널과 패치 패널 사이에 호리젠탈 케이블, 즉 연구링크 케이블이 연결된 이 전체 구간, 패치 코드와 이큐먼트 코드까지 연결된 구간을 채널 테스트라고 하고요. 채널 테스트는 이 채널 끝에 연결되는 RJ45 플러그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하지 않는 것은 TIA 표준이에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우리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이큐먼트 코드, 뭐 장비 연결 코드, 패치 코드, 점퍼 코드 등등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 패치 코드는 패치 코드 테스트는 RJ45 플러그 종단에 있는 근단 노화까지 테스트하는 게 패치 코드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NPTL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RJ45 투명한 거에 압착 툴을 써서 압착을 해서 RJ45 플러그를 완성하는데 무선랜, 즉 AP를 작업하실 때는 천장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 툴들을 다 연결해서 까고 막 압착을 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오는 플러그들은 모듈러 방식의 모듈러 플러그 터미네이티드 링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툴이 필요 없이 니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와이어를 잘라내서 공장에서 아예 PCB와 이 8가닥이 연결되어 있는 모듈 플러그에다가 그냥 끼워요.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뭉치가 좀 크고 가격이 비싼데 이거는 이제 작업 시간도 줄여주고 작업에 대한 에러율을 줄여주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플러그를 사용하는 종단을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AP에서, 즉 AP가 연결되는 이 끝 구간에 아울렛을 천장에 두지 않죠. 대부분은 그냥 RJ45 플러그로 종단하고 반대쪽은 패치 패널이나 아울렛으로 연결되는 이 구간을 테스트할 때는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 즉 NPTL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채널 테스트를 하시면은 이 채널 끝에 있는 RJ45 플러그, 즉 내가 작업한 부분의 근단 노화를 테스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단 링크로 테스트를 해서 이 RJ45 플러그까지 테스트를 해주는 패치 코드 테스트와 이 연구 링크 테스트를 조합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TIA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TIA 568.2-D에 승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이런 형태의 케이블링을 할 때는 공사업체에게 NPTL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즉 NPTL 테스트는 이렇게 패치 코드 아답터라는 전용 아답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케이블이 문제가 없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하고 장비를 설치해서 장비의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와이어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POE입니다. 와이어드 POE, 파워 오버 이더넷. 파워 오버 이더넷도 많이 발전을 하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막 복잡했어요. 802.33BT, 뭐 AT 등등 많아졌는데 이거를 이제 이더넷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명칭을 통일합니다. 클래스 0부터 클래스 8, 클래스 0부터 클래스 8까지. 그래서 최소 와트 수가 이제 최대 90와트까지.
PSE가 쏘는 거고 PD가 71.3W를 받으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이제 좀 쉬워지면서 클래스라는 명칭을 장비의 호환성 마크로 이더넷 얼라이언스 EA가 서티파이드 했다.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전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들어오는 PD 장비고 클래스 1을 만족한다. 호환성이 입증됐다. 그래서 클래스 1인 3.84W가 들어오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파워를 공급하는 파워 소싱 이퀴먼트이기 때문에 클래스 3, 즉 15.4W를 소싱을 보낼 수 있는 PoE 스위치입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런 표시 있는 장비들끼리는 서로 아주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되고, 저희 케이블링 업계에서는 클래스 4까지는 6를 레커멘드 하고요. 권장을 드리고 클래스 5부터 A까지는 6A를 권장을 드립니다. PS와 PD 간의 이제 전원 네고시에이션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PoE 스위치를 쓰는데 AP에는 별도의 파워를 넣고 싶거나 혹은 AP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모델은 이제 공유기 같은 애들이 있겠죠. 지원하지 않는데 PoE가 지원되는 스위치를 쓰면 이 장비가 망가지지 않을까요? 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결이 되면은 서로 이 전원을 내고를 합니다. 이 전원을 이제 협상을 할 때 PD가 원하는 와트수 전력 나 이만큼 줘 하면 PSA가 그래 나 남아있어 버짓이 남아있어 너 뭐 50W 써 혹은 뭐 71.5W 줄게 이런 협상을 해요. 근데 PD가 아무 말이 없는 파워보드 이더넷을 지원하지 않는 장비면 전원 공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연결하셔도 돼요. 자, 그럼 와이어스를 위한 와이어드 PoE를 고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케이블링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덕분에 제가 많이 바쁜데 케이블링을 이제 장비를 도입하는 비용, 예산에 케이블 공사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별도의 마진에서 제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싼 거 찾으세요. 저렴한 거. 어차피 통신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주로 요즘에는 이 CCA 케이블, 즉 카퍼 클레드 알루미늄, 뭐냐면은 알루미늄의 카퍼를 도금한 케이블들. 나빴죠. 우리가 금반지를 사러 가서 이제 금반지를 사고 싶은데 금반지가 비싸요.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알루미늄으로 하고 도금 살짝 해주면 얼마예요? 5만 원이랍니다. 어차피 보여주기 위한 금반지면 사겠죠. 5만 원짜리. 뭐 예물로는 안 사겠지만요. 자, 카퍼 케이블은 이렇게 다 카퍼예요. 다 구리인데 이 도금 케이블은 알루미늄이 이만큼이고 겉에 동으로 살짝 클레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왜 우리가 구리를 카퍼 케이블에 쓰냐 하면은 전도율이 좋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금이 전도율이 좋은지 아시는데 아닙니다. 최고의 전기 전도율은 은이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알루미늄 순서예요. 은은 비싸요. 비싸고 잘 끊어지고 잘 휘고 그래서 은보다는 구리를 많이 쓰는 겁니다. 전기, 전선 혹은 케이블, 통신 케이블 모두 다 구리를 쓰는 이유예요. 그런데 비싸니까 알루미늄도 전기 전도율이 한 62.7 되네요. 구리가 100이면 그걸로 사서 그냥 구리를 덮어보자. 이렇게 생산되는 케이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케이블들을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알루미늄은 저항이 높아요. 보시면 여기 저항 비율, 표준 1에 대한 저항 비율, 구리는 1이지만 알루미늄은 약 1.59배가 높네요. 그러면 저항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신호가 저항에 의해서 약해지겠죠? 통신 신호도 약해집니다. 이거는 뭐 저도 문과지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저항이 높아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저항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표를 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케이블 표준에 따른 케이블 동의 두께와 어떤 숫자로 번들링 묶었을 때 PoE를 지원하느냐, PoE 플러스를 지원하느냐에 대한 스펙 시트예요. 이거는 케이블 제조사가 테스트를 다 해서 스펙 시트에 첨부를 합니다. 물론
좋은 비싼 케이블일 경우, 그러면 저가 케이블은 이런 테스트 안 하겠죠. PoE 케이블들도 번들링이 되죠. 묶여요. 묶이면 가운데 있는 케이블은 발열이 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실어야 되니까, 와트수가 있고 전력량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뜨거워져요. 발열이 됩니다. 뜨거워지면 이 뜨거워진 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주로 위로 올라가면 위에 케이블도 더워지는데 자기도 덥고 또 덥고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저항이 높아집니다. 이건 물리 시간에 우리 배워주셨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 잠을 잤겠지만은 저는 안 잤습니다. 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높아집니다. 저항이 높아지면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인석션 로스라고 해서 삽입 손실이 높아져요. 그러면 케이블이 원래는 100m를 지원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저항이 세져서 100m를 지원을 못하는 상황. 그러면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고 장비가 핑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빠진다 라고 하면은 이 PoE를 썼을 때 이러한 발열에 의한 저항이 높아져서 삽입 손실이 높아지니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PoE 케이블을 구매하실 때는 고려를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발열. 이거는 이제 펜듀이트라는 미국 제조사 케이블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이런 식으로 케이블 스펙 시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듯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러한 표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약 20도 정도에는 90m, 이게 그 호리젠탈에서 영구링크 구간은 90m까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약 6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이 90m 지원하던 케이블이 75m 지원하는 걸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온도에 따라서 통신이 끊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케이블을 한 번쯤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장비가 죽는다고 항상 장비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케이블도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PoE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는 대부분은 케이블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자분들의 스킬 부족이기도 하고 종단 처리한 케이블 종단 제품들이 워낙에 저가들이 들어가거나 혹은 쓰던 거 그냥 케이블 그냥 이거 쓰자 해갖고 써갖고 마모되거나 이러면 PoE에서는 특히나 이 케이블을 플러그를 삽입할 때 이 아크가 발생하는데 아크가 발생하면 마모가 쉽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높아져서 저항이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전력이 충분하지가 않은데 이제 높은 전력이 필요한 장비를 연결하면 당연히 PSE에서 PD에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전력 수준이 떨어지거나 다른 장비들까지도 전력 양이 줄어서 성능이 날아가거나 아니면 장비가 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블과 PoE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이따가 제가 데모 시간에 좋은 장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렸던 이제 와이어레스를 위한 와이어드 스탠다드는 말씀드렸듯이 TIA에서 카테고리 5E, 6, 6A, M-Base-T를 지원하기 위한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꼭 테스트해야 한다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는 사항. 그리고 와이어드 케이블을 테스트하려면 패치 코드 테스트 혹은 NPTL, 모듈러 플러그 종단 링크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유선 랜에 이제 파워 보이더넷을 지원을 하시려면 번들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번들링의 온도에 따른 그 케이블의 스펙을 만족하는지 혹은 모르겠어. 그러면 좋은 제품, 스펙 시트가 구비된 제품으로 설치를 하시거나 설치 후에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릴 저희 장비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데모 시간에 데모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이제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PoE 스위치지만 PoE가 제대로 나오는 포트와 PoE가 나오지 않는 포트, 그리고 1000베이스-T를 지원하는 포트와 2.5G나 5G 베이스-T, 즉 M 베이스-T를 지원하는 포트를
육안상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 링크 IQ라고 하는 케이블과 네트워크 둘 다 테스트하실 수 있는 장비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연결된 포트가 뭔지 몰라요. 그냥 넷기어 스위치에 PoE 스위치인 것만 알고 장비를 연결하기 전에 혹은 장비가 동작이 제대로 안 돼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할 때 장비에 꽂고 테스트, 자동 테스트라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스위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스위치의 이름, 그 다음에 이 스위치가 10 베이스 T, 100 베이스 T, 1000 베이스 T를 지원하는 포트에 연결되었구나를 알 수 있고요. 현재 이거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핑 테스트는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장비는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혹은 네트워크 테스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IP를 입력을 해놓으면 거기까지, 즉 DNS나 이런 외부 쪽까지도 핑 테스트를 통해서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와이파이에서 PoE죠. 보시면 현재 이 포트는 PoE의 PD 25.5W 그리고 부하를 주는 테스트를 합니다. 50V의 부하를 줬을 때 최소 42.5V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즉 클래스 등급 4,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넷 얼라이언스의 클래스 4를 만족하는 스위치의 포트입니다. 4번 포트가. 그래서 이 4개의 색깔, 여기로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MBAST 혹은 PoE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트에다가 케이블을 꽂고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동 테스트입니다. 자동 테스트를 누르면 이 장비가 저희 스위치와 LLDP로 통신을 해서 저 기본적인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핑 테스트로 넘어가는 중간이고요. 보시면 스위치 이름은 동일하고요. 포트가 8번 포트네요. 연결되어 있는. 뭐 이건 가까이 있으니까 8번 포트인지는 알지만 천장에 있는 케이블에다 꼽아보고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포트는 보시면 5G 베이스 T와 2.5G 베이스 T까지 지원하는 멀티기가를 지원하는 N 베이스 T 포트예요. N 베이스 T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된 AP는 5G 베이스 T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PoE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과연 이 포트는 아까 PoE를 지원하는 포트였던 그 4번 포트와 8번 포트에 연결된 장비가 8번 포트에 연결된 AP가 유독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이게 AP가 문제라 AP를 RMA를 보내야 할지, 케이블이 어디 끊어져서 혹은 케이블의 문제라서 케이블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희 장비를 꼽아보면 방금 보셨던 이제 프로토콜 2.5G, 5G 베이스 T까지 지원하는지, 그 다음에 몇 번 포트인지, 그 다음에 핑 테스트가 원활한지, 그 다음에 현재 연결된 포트는 이것도 클래스 4네요. 클래스 4에 25.5W, 그 다음에 50V의 부하를 줬을 때 42.5V를 최소 받을 수 있는 포트입니다. 그러면 이 포트 문제 없네, 케이블까지도 문제 없었네. 그러면 장비가 전원이 안 켜졌다, 장비가 자꾸 꺼진다, 장비의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장비를 교체하면 트러블 슈팅은 끝나고 칼퇴하셔서 집에서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데모 잘 보셨죠? 저희 오늘 보여드린 데모는 와이파이, 와이어레스 AP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케이블링 문제인지 AP 문제인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케이블 플러스 네트워크 계측기 테스터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빨리 테스트를 종료시키니까 이게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건지 케이블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케이블 공사업체 불러보고 네트워크나 혹은 AP 장비 불러보고 유선 스위치 장비 관련된 업체 불러보고 이거 복잡하거든요. 한 번에 테스트를 딱 하셔서 엔지니어든 필드 엔지니어든 고객사분이거든 쉽게 확인하시고 칼퇴하시고
집에 가서 맥주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좋은 계측기 꼭 검토를 하시고 보유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제품에 대한 문의나 오늘 발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써주시거나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에 문의를 하시면 빠른 답변으로 저희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